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영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총선이 국힘당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요. 좀 우리가 좀 더 냉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냉정하게 이런 패인의 결과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이 나라에서 펼쳐질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고 지방선거 역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나라에 일찍이 대통령 하셨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혁명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그 부국강병을 이어받아서 견고한 나라의 체제를 견실화시켰던 용맹스러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세 분의 장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번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국힘당의 참패로 돼서 이것이 마치 자유진영, 민주진영, 보수진영의 무슨 패배다, 절망이다 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해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런 일들이 왜 전개되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상당수 많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시민 국민들께서 대거 기권을 해버렸다. 이 점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명확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치료도 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결과를 놓고 그저 낙담만 하고 시리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을까? 무엇이든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한 건 맞습니까? 예,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참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특히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까? 누구일까요? 자, 물론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거가 맞아요. 맞긴 맞다고요. 그런데 지지자를 결집하지 못했던 것은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거는 대통령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공천부터 전대미문의 이 대규모의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받았죠. 선거운동 하는 내내 한동훈이 주도를 했습니다. 결국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총선은 무슨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함수관계 있습니까? 정비례합니까? 아니면 반비례합니까? 아니면 역비례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선과 국정 지지도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19대 총선 때입니다. 이명박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이 친박 지지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전적으로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곁에는 보수 우파의 본류가 없었습니다. 보수 우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경률, 함은경, 또 그 뒤에 신형 잡배 수준에도 지나지 않는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고 하는 이런 대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좌파 교수 임내하고 나와서 떠들곤 했었습니다. 이들은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수층이라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층들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정당, 체제 전복을 위한 정당들에게 모든 결과물을 상납한 것이에요. 굳이 할 말이 많더라도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비례대표 면면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부 검사들에게 그동안 정보를 물어달라는 쥐새끼, 일종의 말하자면 뿌락지예요. 기업을 사냥하여 먹는 그 회계사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던 김경률이가 특수부에 고해바치던 그런 쥐새끼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김경률이 같은 애들이 비상위원이 돼서 국힘당의 비대위 조직을 말아먹은 것이죠. 너무나도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2대 총선의 의석수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36%. 범야권 개혁신당 포함해서 192석. 여기가 64%입니다. 28%의 차이가 납니다. 지역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45.1%, 더불어민주당은 50.5%, 불과 차이는 5.4%입니다. 비례 득표율을 볼까요? 국민의 미래, 즉 국민의힘과 같은 국민의 미래는 36.67%,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쪽은 26.69%,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4.25%, 또 개혁신당이라는 데가 3.61%,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수가 700만, 자유마을까지 1000만에 달한다는 자유통일당이 그 숫자와 걸맞지 않게 2.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2.14%. 자, 그러면 범보수가 41.5%로 지역 득표율 45.1%랑 비교하면요, 약 3.64% 정도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등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대선하고 비교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이 48.56%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 득표율이 이번에 45.1%랑 비교하면 약 3.4%가 범야권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기타 보수정당 지역 출마 후보에게로 이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대선 득표율은 47.83%입니다. 또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의 득표율은 2.37%인데 합하면 50.2%로 더불어민주당이 득표한 50.5%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 여당은 총선에서 대패했을까요?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시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수 우파가 개혁신당과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거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과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지난 대선의 투표율은 77%였습니다. 반면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67%였습니다. 약 10%가 낮았습니다. 이 10%가 우리 살펴볼 건데 모두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이었다는 점이죠. 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투표장으로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TK 출향민들이 많이 기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64.0%, 경북은 65.1%, 평균 투표율 67%보다도 낮았습니다. 자, 반면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투표율이 77%였는데 대구가 78.7%, 경북은 78.1%였습니다. 자, 이때를 비교하면 대구 경북 TK가 이번 총선을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PK가 부산 경남에서 늦게라도 결집을 하고 100석을 겨우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PK 지역 국민들께 고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경북 TK가 대거 기권을 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이 잘못돼서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 김건희 특검법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또 최상병 특검법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또 의사 증언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요, 큰 틀로 본다면 의사 증원 문제도 이슈는 이슈였지만 크게 큰 상관은 없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는 원래가 젊을수록,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20대, 30대는 원래 진보성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 옹호하다가 나중 되니까 조중동부터 슬그머니 뒤돌아서서 뒤에서 다시 또 짱돌 던지고 등에다 칼 꽂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의사 증원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나 결정적인 큰 타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른 선거 전략 전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체성 확립이 안 되는 것이죠. 즉, 아이덴티티 자체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족보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갖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올바른 역사를 아는 국민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고 얘기하지만요, 정책과 이슈, 이것들은 그다지 표에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진영, 어떤 사람들로 진지를 구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람시가 말한 이 진지전에 다 몰락되어, 함락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교해보세요. 2012년 총선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도 있고 디도스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당시 박근혜가 중심이 돼서 한나라당은 뭉쳐서 대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진영을 올바로 구축했는가, 진영 구축을 위해서 노력은 해봤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돈 한 푼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경제공동체다,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간판에 집어넣었던 자가 누구예요? 박영수 휘하에 있던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나요? 자, 그렇다면 이 한동훈의 머릿속에 어떤 진지를 구축할 생각이나 있었겠어요? 그 정도의 머리가 됐겠어요? 그 정도 지식이나 전략이 있었겠냐 말이죠. 거기다가 이슈만 생기면 말이 앙떠냈다 어째 하면서 지금 김경률이란 이 간사하고 천박한 놈을 내세워서 용산에다가 총질을 했죠. 자, 이준석이 같이 술 취한 주막 못된 강아지가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도 총질을 해도 입한번 뻥끗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진보 매체들은 앞다퉈서 용산대를 죽이려고, 대통령실을 죽이기 위해서 한동훈을 띄우고 지원 사격을 했죠. 거기다가 멍청한 바보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조중동. 이름 머저리 깡통 조중동은 거기에 부안해동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아버린 겁니다. 자, 정체성도 알 수 없는 아이들을 비례대표로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갑 씨의 조카, 국민의 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이런 애들조차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해도 될 곳에다가 경선을 붙였죠. 경기도 포천, 가평, 김용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당선되도록 했어요. 또 도봉에서 당선된 김재섭이도 또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용산을 좀 저격하고 나서죠. 자, 녹색 정의당 때문에 당선되는데 분수도 모르게 이렇게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한동훈의 누적된 불만이 비례대표 선정 파문, 도태우, 장해찬 공천 번복 등을 계기로 해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선출된 후에 당 지지도가 잠깐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전보다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 진보 성향 매체들이요, 야, 됐다, 이번이야말로 혹이다, 한동훈이를 띄워놓고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깨춤을 추고 선거 과정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하수의 전략에 보수 우파는 한동훈 환호하면서 놀아났던 것이죠. 바보. 바로 이게 머리만 달고 다니는 바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람시에다가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진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진영 구축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친윤 체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똑바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용산 참모진 애들 전부 다 그 뉴라이트 계통의 애들을 가져다 썼죠. 잘못 선정했어요. 잘못 선정해서.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MBC 때 쓰던 그 폐물들을 가져다가 재활용했어요. 될 수가 없죠. 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불미스러운 쫓겨나갔습니다. 뒤이어선 이관섭 이자도 역시 손바닥만 열심히 비벼서 지문이 없다고 해요. 자, 이런 무능한 관료 출신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 데다가 주둥아리만 갖고 돌아서는 멍청한 놈들 있죠. 정무석 했던 한호섭이 같은 애들 혹은 뭐 엑스포 한다면서 온갖 똥폼을 잡고 돈을 얼마나 빼먹는지 모르지만 장성민 같은 아이들 이런 애들은 전혀 표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가 밑에다 두고 참모라고 썼으니 윤 대통령이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죠. 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보니까 무슨 뭐 민주당 출신 애들을 갖다 뭐 박영선이 이름도 나오던데 기가 막히고 정체성 없이 사상관 없이 역사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통령실에서 쓰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네? 아니 정무 경험이 넓고 또 열정도 있고 이래야 될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될 텐데 지금 그동안 참 종북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당 쪽에서 일을 했던 애들 데려다가 대통령실에 쓰겠다. 어떤 자식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죽으려면은 빨리 그렇게 하세요. 빨리 다 그냥 용도 폐기해버리고 그냥 오늘부로 파산하고 그냥 끝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으면 한동훈이 떨거지도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윤석열과 같이 그나마도 윤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 돼요. 응? 늘 말이죠. 용산에 대해서 야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저거 대통령이 잘못하고 영부인이 잘못한 거야. 이거 가려야 돼. 안 가려도 돼요. 때 되면 다 법의 결정과 심판을 받아서 갈 때 됩니다. 때는 때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이 내부 총재라는 이런 애들 또 김기현처럼 용기도 없고 그야말로 염소 같은 이런 애들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당대표로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점이 있죠. 당에서 무슨 투표라도 선관위에다 맡기는 이런 바보 병신들의 작태들은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아보고들 좀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총선 패배 원인이 뭐다? 보수 우파가 대거 기권해보는 것이 참된 원인이었다. 그리고 보수 우파가 되는 TK, 대구 경북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렸던 것은 왜다?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을 비대위원으로 올려놓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정말 새털보다도 가벼운 그 경고망동이 결국에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패배를 촉진시켰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음번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1년 반 후가 될지 있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 뽑아야 된다고요?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 합쳐놓은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틀림없이 이 나라는 잘 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